네, 내일이면 후보 등록 시작됩니다. 모든 대선 주자들 지금 마음이 급할 것 같습니다. 채널A 정치부의 김성진 기자와 함께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마지막 퍼즐을 채워야 될 때인데 어떤 승부수들이 각 캠프에 남아있나요? 네, 먼저 지금 각자 지금 이거 뒤 26일 정도 남지 않습니까? 네. 내일부터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데 지금부터는 어떠한 인물을 영입하고 또 끌어안느냐가 앞으로 판세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입을 어떻게 여하히 성사시키느냐 그런 거군요. 그러면 대권 승리를 위한 두 후보의 마지막 퍼즐로 제목이 붙었는데 정리해 봅시다. 네, 먼저 안철수 후보 측부터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중원 잡고 동진. 그러니까 실제 말해서 영업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지금 외연 확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만 무려 28명을 영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28명이요. 지금 화면 보이는 것처럼 이제 안철수 후보가 누군가를 계속 끌어온 건데 그동안 별로 영입이 소식이 없었어요. 그동안은 대박가게 옆에서 파리만 날리던 식당이었다면 최근 들어서 손님이 미어터지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양강 구도가 형성되면서 갑자기 안철수 캠프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겁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지금 워낙 사람들이 몰려서 검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조만간 깜짝 놀랄 만한 인사도 발표하겠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그 음성 들어보겠습니다. 김기재 다락정치회 회장이나 서규용, 임성준 이분들은 자기의 전문 지식도 있지만은 반기문 총장의 세력들을 우리와 함께 하는데 큰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 네, 오늘 보신 것처럼 지금 김기재 전 장관을 비롯해가지고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을 지지했던 인사들이 많이 지금 포함이 됐습니다. 중원이라는 게 그 충청도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리고 앞서 반기문 전 총장의 팬클럽이었던 반딧불이를 비롯해서 오늘 반사모 중앙회도 안철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반기문 전 총장이 직접 이번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 그렇게 밝혔지만 그래도 반기문 총장의 세력들이 안철수 후보에 모여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의미는 충청권, 중원을 잡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의 취약점인 외교 안보 분야를 보강하는 그런 효과도 함께 노릴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양쪽 캠프에서 모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그룹이라면 YS를 모셨던 그 가신들 상도동일 것 같은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국민의당 상당수가 동교동계 그쪽 계보를 잇고 있습니다. 또 호남 출신 지역이 있다 보니까 동쪽으로 약진을 해서 영남으로 표밭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남의 지역 맹주였던 YS의 상교동계를 끌어오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김동용 김영선 재단 이사장이 가장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반면에 YS의 차남 김현철 씨는 이제 문재인 캠프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YS의 상도동계도 약간 갈리는 거군요. 지금 갈리는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 박지원 전 대표 말에 따르면 김동용 이사장은 사실상 거의 얘기가 잘 됐고 지금 주변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마지막까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 문재인 캠프는 그동안 수많은 분들이 모였고요. 영입이 많았는데 현재는 어떤 구상입니까? 네, 문재인 캠프의 지금 고민은 뺄셈입니다. 손 안에 있는 모래가 빠져나가는, 사람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 되는 뺄셈의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현재 세를 이루고 있는데 글쎄 해묵은 구원을 풀어야 된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번 당내 경선에서 경전했던 이재명 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의 세력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당내 경선 당시만 하더라도 민주당 후보 3명의 지지율이 70%에 육박했습니다. 그런 지지 세력을 끌어안지 못한다면 분명히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또 공동선대위원장을 제의한 박영선 의원을 또 끌어안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선대위원장 제의에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동안 안희정 후보를 위해서 도왔던 박영선 의원인데 공동선대본부장 맡겼지만 아직 나오지 않는다. 동의 못하겠다는 뜻입니까? 정리가 돼야 되겠네요. 네, 일단 이 관련해서 지금 김민석 실장의 얘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장 수락하지 않는다고 해도 함께 선거에 모시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차원에서 추대를 한 것이고요. 네, 지금 계속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데 쉽게 지금 마음을 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선 의원 최근에 SNS에 본인은 지금 커렌시아에 있다. 투에서 소들이
지쳤을 때 숨을 고르는 장소가 지금 코렌시아로 얘기를 하는데 어디요? 코렌시아? 네네. 그래서 본인은 잠시 거기서 숨을 고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다음에 행보가 과연 문재인 캠프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그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 두 사람의 감정의 골이 아주 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어떻습니까? 이렇게 인재 영입한다는 그 효과라는 게 뾰족하게 있는 거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떤가요? 사실 그것이 덧셈과 뺄셈, 동시에 본인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또 돋보이게 하는 것이 인재 영입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동교동계, 호남계인 하나갑 그리고 한강욱 의원을 영입하면서 좀 동서화합의 이미지를 상당히 부각시키면서 선거에서 나름대로 재미를 봤습니다. 자, 이제 보니까 큰 틀에서 이해를 하자면 문재인 캠프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정리하는 단계인 것이고 뒤늦게 추격을 시작한 안철수 후보는 이제 막 모으기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검증 과정 같은 거 거치면서 여러 가지 또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빚도 보고 하는 여러 가지 일이 생길 거로 예상해야 되겠네요. 김성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